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그 반등 후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를 못하고 지금은 또 다시 이 약세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이 윗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그 전날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를 못하고 결국엔 또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직은 뭐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20일 이평선에 현재 딱 맞닿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보시는 것처럼 요 고점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20일 이평선에 다시 한번 맞닿은 만큼 지금 이 비트코인이 진짜 이 반등을 할 의지가 있다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좀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 알트코인들 역시 함께 또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과연 지금 이 20일 이평선을 다시 좀 깨면서 털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산타 랠리를 좀 보여줄지 뭐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알트코인의 상승기는 계속 좀 준비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요 모든 거래소에서 이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이렇게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현재 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잔액 비중이 역대 최저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상위 10개 거래소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24만 개의 이더리움이 출금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잔액은 2.99% 감소를 했다. 그래서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의 이더리움 잔액 비중은 8.07%로 이더리움의 제네시스 블록 생성 이후 가장 낮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잔액 비중으로도 역대 최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소의 이더리움이 그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 방아쇠만 당겨진다라면 이더리움이 좀 슈팅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역시 좀 상승을 시작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해요. 그래서 현재 장은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그 기대감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. 그래서 이곳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이 SEC가 12월 16일인가? 그 날짜에 이 블랙록과 미팅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 보시는 것처럼 12월 19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SEC가 블랙록과 추가 미팅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와 SEC 간의 미팅 횟수는 현재까지 총 24번이다 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SEC가 그냥 무조건 때 되면은 연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과거와는 180도 다르게 이 신청사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긍정적 신호 세 가지를 또 꼽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블랙록이 SEC의 요구대로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 SEC가 신청 기업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SEC의 위원장 게리 갠셀러가 최근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관련해서 이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이 인터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요 갤럭시 디지털 CEO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 제가 며칠 전에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가
리플에 대한 의견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근데 이분이 또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10일 이전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유력하다라는 이런 발언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보시게 되면 또 한 보고서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1월 승인 가능성은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,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는 이 SEC가 연기를 할 가능성보다는 승인을 할 가능성이 거의 좀 확실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진짜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안 되고 연기가 된다라면 지금 이렇게 시장에 큰 기대를 하고 있던 만큼 만약에 연기가 된다라면 그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,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좀 비교적 큰 조정의 시작이 또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, 그러면 또 한편으론 이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뭐 여러 정황들을 봐서는 이번에 승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진짜 이번에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이 상승을 할지, 아니면 이제 호재 소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될지, 그것이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할 텐데, 그런데 또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기도 할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에서 또 의미 있는 이 움직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이게 이제 비트코인 시총이고, 그리고 요 알트코인 시총을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었는데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위치니까 이 루나 사태 이전 위치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에 반면에 알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루나 사태 이후 이 폭락의 위치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알트코인이 당장 이 비트코인의 이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이 비트코인이 있는 이 위치까지 따라가는 것이 맞긴 하지만,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비트가 여기 있는 동안 바로 이 알트가 쫓아가는 그런 그림은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. 즉 당장 따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 차트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, 그러니까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, 근데 요 노란색 선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거의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러면 현재 2023년은 2022년 요 폭락장 이후에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서는 2018년 요때에 또 큰 하락이 나왔고, 2019년 이때와 2023년은 좀 비슷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가격과 알트 시총의 움직임을 좀 함께 보시게 되면 2018년 요렇게 고점을 찍은 이후로 하락을 할 때는 좀 거의 비슷하게 요렇게 좀 움직이다가 2019년, 그러니까 이 회복장에 들어서면서 이 비트코인이 좀 더 치고 나갔지만 이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2019년이 지나면서 이제 2020년이 접어들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만큼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어디에서 딱 맞물리느냐 보시면, 여기에서,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절정에 다다랐을 때, 그래서 이때가 지금 뭐 절정이기 때문에 아마 포모가 난무하는 그때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로소 이 비트코인 가격과 알트 시총이 비슷하게 그 위치를 맞춰 갔는데, 그리고선 보시는 것처럼 떨어질 때는 또 비슷하게 이 선이 지금 겹쳐 있잖아요.
비슷하게 하락을 하다가 그래서 두 번째 이 쌍봉을 만들러 갈 때는 또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러다가 2022년 이 대폭락장을 또 맞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만큼 알트코인도 함께 이렇게 겹쳐서 또 하락을 합니다. 그래서 최저점을 보시면 이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알트 시총과 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 대비해서 이 낙폭을 체크를 하니까 이 비트코인이 알트 시총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크기는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차트를 폭에서 보는 이 방식이 뭐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은 꽤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이 비트코인은 비교적 이렇게 좀 큰 상승을 했지만, 그러나 이 알트들은 이 비트에 비해서 너무 좀 저조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알트코인은 지금 요만큼 상승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니까 이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얼마의 간격을 두고 이 알트가 비트를 따라가느냐, 그것을 또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면 이걸 좀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때에 이 비트코인 위치만큼 이 알트코인이 올라왔을 때가 이때니까,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을 체크를 하면 이 비트코인의 위치까지 알트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주봉이라서 9봉의 봉이고 일수로는 63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63일이라면 한 달에 한 30일이니까 거의 2달 간격으로 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좀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이때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 역시 70일 정도 되니까, 그러니까 2달 조금 넘는 기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럼 최근에도 그런 움직임이 맞느냐, 그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최근의 움직임은 그러면 현재 알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이때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이때와 이때까지의 움직임이니까 대략적으로 56일, 그러니까 과거와 꽤 비슷한 간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비트코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2달의 텀을 두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정도의 가격 선에서 2달 정도에 되는 기간이, 보시는 것처럼 2달 정도에 되는 기간이 12월 25일이니까 지금 이제 5일 정도 남았잖아요. 그러면 지금 뭐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것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안정을 좀 찾게 되면 이 알트코인들은 여기에서 좀 더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비트 대비 알트가 좀 못 올라온 만큼 조금 더 알트코인에 집중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알트 시총을 이 차트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지금 10월달 이후로 상승 또 횡보, 상승 다시 횡보에 이 구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알트의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지금 현재 좀 집중을 한다라면 알트 역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